안녕하세요. 왕쌤 한한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주 재미있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정말로 재미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늘 학교에서 받은 서류가 한 가지가 있죠. 바로 그것은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학을 가고 합격하는 이 중요한 것이 갈린다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은 모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입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가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 좋은 학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가 하면, 또 성적표만 제대로 읽어도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계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성적표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대학 입시가 확 판결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성적표만 읽어도 대학 간다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기한 대학 입시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성적표를 보실까요? 예, 맞습니다. 이 성적표 보시면은요, 성적들이 많이 나와 있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앞에 사회문화 교과목이 나와 있죠. 그 뒤에 3이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야, 이것도 무슨 숫자지요? 그런데 성적표를 한꺼번에만 보면 딱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성적이 몇 점인지, 등수는 몇 등인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것만 딱 보면 되지 뭔 숫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지필, 수행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지필고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입니다. 1차 지필평가가 바로 중간고사, 2차 지필평가가 바로 기말고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수행평가가 2번이 있었네요. 예, 수행평가가 2번이 있었는데 각 10%씩 담당을 했습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시마, 영어, 독해와 작문은 또 3자가 쓰여 있습니다. 요 3자는 간단하죠. 요 3자는 뭐냐 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하는지를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사회문화도 3시간, 심화, 영어, 독해 및 작문 3시간. 같은 시간을 수업을 하는데, 자, 지필고사 여기는 35%, 여기도 35%, 근데 수행평가가 읽기 10%에 서술, 논술, 평가가 20%입니다. 여기는 수행평가가 20%인데 여기는 수행평가가 무려 30%나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봤더라도 수행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요즘에 수행평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아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보면 되는데 수행평가 때문에 애들이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망했지만 수행평가를 잘 받아서 성적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1차 지필평가, 중간고사, 2차 지필평가,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도합 4번에 걸친 평가를 통해서 성적이 나옵니다. 근데 수행평가가 이렇게 2번이 아니라 1번,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걸쳐서 20%를 논술형으로 다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때 성적, 기말고사 때 성적 만점 단위가 100점 100점이고 이 학생이 받은 성적은 중간고사 때는 100점, 공부 되게 잘하는데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때는 82점이, 이럴 수도 있죠. 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성적이 합산이 되게 되는데요. 자, 요게 40%, 요게 40%, 요게 10%, 10%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의 평균 성적은 92.48점이고 등급은 1등급이고 석차는 사회문화를 공부한 학생들 309명 중에 3등입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요. 예. 그런데 요 뒤에 숫자가 또 나옵니다. 이게 숫자가 요 나오는 숫자 중에 앞에 거는 바로 평균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고요. 이 뒤에는 표준 편차라는 숫자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전체 309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그 학생들의 성적을 다 더해서 평균을 냈더니 48.3점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전체 학생 수의
80% 남짓한 학생들이 48.3에다가 더하기 21 한 숫자, 즉 위로 70점, 아래로 21이니까 한 30점, 요 정도. 30점에서 70점까지의 약 80%의 학생들이 몰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자, 그런데 위에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위에 영어 독해야 장문 같은 경우는요, 평균 점수가 55인데 편차가 19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55점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 점수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19, 마이너스 19, 플러스 19만큼 모여있는 이 구간 안에 학생들이 80% 남짓한 학생들이 모여있다는 겁니다. 자, 55 더하기 19 하면 74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55 빼기 19 하면 36이 되네요. 36에서 74까지 숫자가 모여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성적 분포대하고 위에 있는 성적 분포대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 대학에서는,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들이나 대학 교수님들은 뭘 보느냐 하면, 이 과목이 어떤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과목이고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모여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대학 입시에서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별로 부모님들은 크게 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밑에 거 같은 경우는요, 72점 평균, 근데 편차가 17.7, 72.1 더하기 17.7이니까 굉장히 평균 점수가 높죠.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위에는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죠. 자, 그럼 다른 과목 볼까요? 대개 50점 내외로 나왔는데 이 과목만, 생활과 윤리만 70점 평균이 나왔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대개 17점에서 20점대로 표준 편차 수준들이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생활과 윤리 이 과목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여러 과목을 비교평가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어마어마하게 성적이 좋은 학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1등급, 자, 1등급의 성적 나와 있고요. 요거는 평균 성적이고요. 성취도 점수고요. 요게 지금 평균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100점, 평균 98점, 평균 92점. 제일 성적 나온 게 평균 92점인데 이게 전체 평균도 굉장히 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자, 등급 얘기를 갖다 좀 해볼까요? 자, 등급, 내신 등급의 반영 비율 같은 걸 좀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숫자를 갖다가 여러분들 재미있는 숫자 갖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1등급은 4%까지, 2등급은 11%, 그 다음에 3등급이 23%, 40%, 60, 77, 89, 96, 100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등급 간의 비율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1등급 4%, 9등급 4%, 2등급 7%, 8등급 7%, 3등급 12%, 7등급 12%. 재밌죠? 그 다음에 4등급이 17%, 6등급이 17%, 그리고 5등급이 20%.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분포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표준 분산 내용인데요. 자, 요렇게 되면 가운데가 배가 볼록하고 제 가장자리가 인원수가 적도록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등급이에요, 등급. 그래서 9등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재밌죠? 물론 다른 등급도 이렇게 분산시킬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9등급이나 15등급 또는 20등급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아마 부모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15등급에 대한 걸 갖다가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30명이면은, 이거는 그 교육부에서 딱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30명이면 1등급 1명, 2등급은 3명, 3등급은 6명, 요렇게 해가지고서, 6등까지. 제가 헷갈렸습니다. 26등까지, 29등까지, 30등까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100명이면은요, 4%니까 4등까지, 11등까지, 23등까지. 퍼센트니까 등수가 맞겠죠. 예. 그 다음에 200명이면 8, 22, 46, 80, 120, 154, 178, 192, 200등까지. 자, 요렇게 딱 떨어지는 등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이 30명이면 1등급은 1명, 2등급은 2명, 3등급은 3명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4등급이 6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100명일 경우에 1등급 4명, 2등급 7명 자 이런 식으로 인원수가 배분이 돼가지고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등급입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걱정을 하십니다. 자 우리 아이 등급이 맨날 2등급 1등을 하고 1등급 꼴찌한 애들하고 성적 차이는 안 나는데 우리 아이는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대학 입시에서요 입학사정관이나 대학 교수님들이 그런 걸 모르시지 않죠. 분명히 아십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단순히 등급만 가지고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성적들 분포가 나온다는 걸 먼저 부모님들이 꼭 아시고 우리 아이가 등급이 몇 등급이다. 평균 등급이 어떻게 나왔다. 그럼 대충 우리 아이는 등수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등급까지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적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까지 알았는데 자 그러면 내신 등급을 한번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수학이 나옵니다. 사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뭐 수학 공식도 있어요. 뭐 시그마도 있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막 나오는데 사실은 저도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거 잘 모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죠. 자 우선 요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점수를 갖다 한번 내볼게요. 이수단위 곱하기 등급. 자 이 이수단위는 뭐냐면은요 앞서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시간 공부를 하는데 내가 등급을 2등급을 받았다. 어떤 과목에서. 그리고 두 과목을 배우는데 일주일에 4시간을 공부하는데 내가 받은 등급은 3등급이다. 자 그러면 3시간짜리 2등급 받은 과목과 4시간짜리 공부를 하는 과목 3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3위는 6 4, 3은 12, 18인데 이걸 뭘로 나누냐 하면은요 이수단위의 합. 즉 3시간 공부하고 4시간 공부하는 걸 더해서 7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나누기 7 이렇게 해서 나오는 등수가 바로 내신 등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신 등수는요 단순히 평균 등급이 있습니다. 이런 이수단위에 따라서 이게 가중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각 과목마다 똑같이 비중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학은 일주일에 5시간 공부를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생활윤리 같은 경우를 만약에 2시간 공부한다 하면 5시간 공부하는 건 성적이 좋고 생활윤리 성적이 나쁜데 생활윤리 공부하는 그 과목이 성적이 좋다. 그러면 잘못하면 성적에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냥 단순히 과목 성적 등급을 갖다 더해서 평균을 낸다면 자 이렇게 낸다고 하면 간단하죠? 수학은 5등급인데 생활윤리가 2등급이요. 3등급 할까요? 예, 그럼 더하면 8이죠? 요걸 둘로 나누면 평균 등급이 4등급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기는 5시간 공부하고 여기는 2시간 공부한다고 하면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5는 25 3위는 6 3위는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5에다가 6을 더하면 31이 되죠. 그래가지고서 요거를 7로 나누어 줍니다. 자, 요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수학적으로 더 평가의 기준이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그냥 하게 되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2시간짜리를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합산을 하게 되면 되게 공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시간 공부한 것이 더 성적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를 해보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학업 역량의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신 등급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등급에다가 시간수 더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전체 수업한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부모님들이 계산 안 하셔도 학생들이 계산하거나 또는 선생님들이 계산해가지고 자료를 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나온다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적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성적은 정량력 부분과 정성적 부분으로 나뉜다. 성적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평가 기준이 바로 정량적 부분과 정성적 부분을 혼합하는 겁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100% 정성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점수와 석차와 등급 같은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딱 그려가지고 성적 분포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이 과목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과목을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내 성적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단순히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너는 성적이 좋으니 나쁘니라는 걸 떠나서 그리고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지 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성공 사례를 한번 볼까요? 성적표를 잘 읽어가지고 성공한 사례입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성적표를 받게 되면 늘 과목 성적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전공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화학 과목의 수행평가 성적이 목표한 것만큼 나오지 않아서 고민을 하던 중 독일어 화학자들이 쓴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읽게 되었습니다. 수행평가를 위해서 별 생각 없이 선택한 책이었지만 이 책을 통해서 화학의 재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화학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을 내가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전공하려는 분야에 대해서 재미와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던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전체를 다 설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 성적표를 보면 이 학생 성적표는 간단합니다.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즉 화학이 3등급이었는데 나중에 2등급으로 상승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등급이라 그러면 아까 보셨죠? 21%. 그렇죠? 예. 21%라 그러면 전체 학생들 중에서 6, 7등 정도가 되는 성적입니다. 한 반에서 6, 7등 정도가 되는 성적이고 2등급이라 그러면 3, 4등 정도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30명 기준으로 해서요. 이 학생이 이렇게 성적을 받고 자기소개서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뭐가 부족해서 좋은 성적이 안 나왔는지 수행평가를 잘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잘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성적표를 제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나는 수행평가가 부족한데 이 수행평가를 복구하려고 그러면 독서와 연계시키면 되겠구나. 이런 맥락으로 독서와 연계시키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 성공할 수 있던 성공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과연 어떤 학교에 합격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궁금하실 테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니스트와 중앙대에 동시에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성적표만 잘 읽어도 대학에 제출을 할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토리텔링이 나옵니다. 성적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너 공부 잘했니 못했니 여기서만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적표를 잘 분석을 하고 그 성적표에 나타난 성적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학생의 내용을 그 학생의 속마음을 잘 이해한다면 충분히 아까 그 학생처럼 수행평가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수행평가와 관련 있는 독서를 해보자. 그 독서를 읽고 그 다음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했더니 성적이 다행히 올랐는데 그 내용 수행평가가 안 좋아서 독서를 했고 독서를 했더니 수행평가 성적이 다시 올랐고 그래서 전체적인 등급이 올랐는데 그것이 내 전공 관련 과목과 유관하더라 라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위권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없이 많이 저희 왕쌤의 교육 이야기 인터넷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성적표만 잘 읽어도 우리 아이의 대학문이 열립니다. 저희 왕쌤의 교육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부모님들이 흔히 지나치기 쉬웠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챙겨서 우리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왕쌤의 교육 이야기 가족들의 성공과 자녀들의 미래와 진로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 뵙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면 부모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자녀들의 미래의 길이 열린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다음 강좌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